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좀 요란한 봄비가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했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에도 아침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죠. 앞으로 곳에 따라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비가 그친 뒤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가 강원자치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혁신도시 유휴공간이 문화쉼터로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과 함께 또 지역의 이슈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4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어제 인구소멸 대응대책회의를 열고 육아기본수당 등 출산지원 정책 확대를 검토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육아기본수당 확대 지급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진단하고 시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소멸 위험 단계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한 달간 강원도 내 공사장과 야영장 100곳을 상대로 화재 안전 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과 야영장 등 18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사례는 임시 소방시설 미작동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미흡 10건 등 모두 36건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감성 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 초, 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 이 다음 달 최종 50개 학교를 선정한 뒤 2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강원도의회가 강원자치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김길수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강원도의회 내에 이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가 이제 구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위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달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구성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우리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진행 상황에 특별한 또 점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의견 개진이나 또 대안 제시,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정부 역할, 유관기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원 요청을 한다든지 공동 협력 등이 필요할 경우에 협력을 좀 요청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에 이제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범을 하더라도 이 법률안이 개정 작업이 완료되고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이게 확정돼야 되는데 네네.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그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촉구를 또 건의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좀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 강원특별법이 이제 지난해 6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네.
요게 이제 23개 조항만 이제 되어 있어서 예. 사실은 특별자치도 이제 지위만 확보하게 된 사항으로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6월 11일 날 이제 출범을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한 어떤 법률안의 이제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법률 개정안을 당초에 한 141개의 개정안을 준비를 했는데 국회 협의 과정에서 137개로 이제 여기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내일이죠? 네. 내일 원래 그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제 여기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네. 이게 취소되었어요. 내일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예. 그 137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 일정상 그게 좀 수년된다는 이제 통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지사님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그럼 예정대로 이게 진행되는 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네. 공청회하고 법안심사 소위가 이제 또 다른 그 절차고요. 네. 일단 법안심사 소위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네. 이게 뭐 빨라 다음 달인데 네. 이제 어떤 그 일정 전체적인 그 일정을 이제 보면요. 네. 이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제 원래 당초 안대로 예. 통과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4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중에 네. 이 법안이 이제 소위를 통과하고 또 법사위 심의가 있습니다. 네네. 법사위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월 초에는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137개 조항이 통과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했는데 네. 지금 현재 국회 사정 때문에 조금 지금 동향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예.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법안심사 소위가 이제 1단계 이 절차를 밟아야 그 나머지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제 수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네. 도리어 지금 뭐 충북 지역에 내륙 지방 관련 법안을 먼저 좀 논의한다. 뭐 이렇게 또 일정 잡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네,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정부에서 이런 네. 여러 권한 이양들이 이제 자치특별법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부처 등을 중심으로 좀 그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라고 또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현재 지금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 반발의 정도가요. 지금 이제 137개 조항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네. 4대 핵심 규제를 좀 푸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각 중앙 부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좀 급하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패스트 트랙 형식으로 이제 국회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부처 협의를 이제 나중에 진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각 부처에서는 이제 이렇게 권한 이양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권한 이양 정도를 이렇게 좀 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예. 그 부분에서 지금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좀 벤치마킹을 할 대상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주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주특별법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제정되고 그 이후 이제 개정 작업이 이제 6차례 좀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내용들 다 담을 수 없고 좀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좀 현실적인 좀 고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제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이제 특별자치도를 이제 출범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6년 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 6차례에 걸쳐서 한 4,660건의 권한 이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이 우리 강원도하고 좀 다른 게 이 제주특별법은 사실 정부 주도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률안 통과라든지 또 권한 이양에서 정부가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을 해준 반면에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제 특별자치도를 요구하고 네. 또 해달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출발점부터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좀 난항을 좀 겪고 있습니다. 2006년이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 정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좀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앙 정부의 어떤 그 반대 여론은 심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좀 네, 수월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만큼 강원도만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변화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뭐 제주나 세종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특별한 어떤 당위성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그러냐면은 이게 지난 대선 때 우리 그 여야가 모두가 공통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사실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방자치가 굉장히 좀 말로만 사실 이렇게 진행됐지 실질적으로 좀 잘 안 된 상황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 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굉장히 큰 성과나 또 성공적인 어떤 그 진행이 됐다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원도로서는 그런 당위성을 잘 좀 어필을 해서 정말 이 강원도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뭐 지역 발전에 저해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 이유 이런 거를 잘 좀 역설해서 꼭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37개 종문은 좀 통과시킬 계획으로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내일로 예정되었던 법안 심사 소위도 또 연기가 되었고요. 좀 걱정이 네. 많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도의회 차원의 이제 건의안 좀 어느 정도 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도의원이 전부 이제 49명으로 돼 있는데 전부 이제 여야가 합심을 해서 네. 마음을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에서도 이제 도민들의 진짜 현장의 목소리도 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또 필요성을 잘 담아서 정말 각 중앙부처 그다음에 국회에다 이제 제출된 사항이고요. 정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우리 50만 도민들이 힘을 모아서 또 정치권도 힘을 모아서 성역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혁신도시 내 유휴 공간들을 문화쉼터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혁신도시 정지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휴 공간의 문화쉼터 조성 사업을 진행했어요. 지금 어떤 사업인지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원주시가 혁신도시 유휴공간 문화쉼터 조성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혁신도시 입춘내천 지역과 수변공원 일대에 부족했던 주민들의 여가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서 빛과 생명을 주제로 조명과 조경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각종 LED 포토존을 설치하고 새로운 조경수, 벤치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주요 상가를 아우르며 흐르는 입춘내천 지역에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공간을 조성했고요. 또 수변공원 일대에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주변 상인분들이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불어 두물 수변공원에 설치한 조명이 들어간 포토존과 도명 포토존도 산책을 하시던 분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 등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춘내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근본 문화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혁신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물론이고 상권 활성화 및 주민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성공적인 안착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입춘내천 일원에는 왕벚나무와 같은 많은 수목을 심었고요. 다리 아래에는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주요 지점에 LED 트리를 설치해서 밤에도 천 근처를 산책하기 좋도록 보행 환경 개선에 신경 썼습니다. 수변공원도 이전보다 다채로워졌습니다. 영상을 쏘는 무비라이트 영상 장치를 3곳에 설치했는데요. 원주 반곡 역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를 표현한 영상과 풍등 영상, 그리고 위로와 응원의 말을 담은 힐링 문구 영상을 빈벽에 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 있는 도명 포토존을 설치했는데요. 조명이 들어간 포토존을 두물 수변공원에 추가 설치해서 낮과 밤에도 모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비라이트 영상은 지난 4월 10일부터 게시했는데요. 주변 상인분들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번 문화쉼터 조성 사업으로 혁신도시 일대 정주 여건 개선과 또 주민들의 여가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수변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쉴 수 있게 의자나 이런 공간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은 것 같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조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들은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홍보가 많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조성 사업 때 혁신도시 정지 여건 개선 사업이 또 일환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혁신도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던가요? 네, 올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런 시설 설치 외에도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 혁신도시 자체 버스킹 공연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공연팀을 구성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활기찬 지역 조성에 힘쓸 계획이고요. 또 이번 상반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혁신체육센터가 반곡동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영장과 공연장, 실내 체육관이 들어서고요. 또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제율풍경채의 인구 증가로 원래 목표 인구의 약 94%의 정주 인구를 달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지속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더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완전 정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통근버스가 또 다니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상권 활성화와 맞물려서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실에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두고서 좀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원광수 원주시장 지난주에 발표했어요. 이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네. 네, 원주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원주 아카데미 극장이 결국 철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야외 공연장과 주차장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TF 논의 과정을 거쳐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복원할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 명목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공사기간 문을 닫아야 하는 상인들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원 시장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한 후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도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며 매몰 비용을 안고 운영을 이어갈 경우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후 조성된 야외 공연장에서는 전통시장, 5일장 등과 연계한 문화행사를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복원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개편안으로 화재로 타버린 중앙시장 2층 건물 매입 방안과 전통시장 환경 개선, 주차장 대폭 확충 등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철거 비용 3억 원과 야외 공연장 및 주차장 20면 조성 공사비 3억 5천만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의 관련 예산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결국은 그 아카데미 국장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20면이고요. 당시 이제 아카데미 국장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이 복원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일종의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도비 또 지원도 받은 것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그 원광수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자. 이게 많은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가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그 반발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현재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그 원광수 시장의 브리핑 전날이었던 지난 10일 원 시장과 아카데미 보존을 희망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하루 뒤에 브리핑 발표가 나면서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짜놓은 각본의 아카데미의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에 분노한다며 억지 행정으로 반려된 시정정책 토론 청구서에 답부터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60년 전통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을 철거하고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야외 문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하루 만에 거듭찬 원주시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지난 13일에는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비공개 만남 후 하루 만에 발표한 철거 계획은 보존을 원하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 예의도 지키지 않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보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야외 공연장 같은 경우는 현재 문화의 거리에도 야외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아카데미 국장 내일이군요. 아카데미 국장 보존을 위한 시민행동 집회가 시의회 앞에서 내일 있군요. 오전에 있고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국장을 지켜달라는 또 서명운동도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 좀 이 상황은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옛 미군 기지죠. 원주 캠프랑 부지의 정화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설명회가 지난주 열렸습니다만은 이 정화 사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국방부는 지난 12일 캠프롱 부지 내에서 오염토양 정화 사업 주민 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조기 개방 구역에 들어설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오염토양 정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조기 개방 구역 내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시작된 캠프롱 오염토양 정화 사업은 대상 토양 8만 180제곱미터 중 78%에 달하는 6만 2,782제곱미터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국립강원전문과학관과 원주시립미술관, 원주역사박물관 등이 들어서는 조기 개방 구역은 정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농어촌군사는 나머지 1만 7,398제곱미터 규모 토양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오염 토양을 부착, 연말까지 정화 작업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화 작업이라는 것은 속도전보다도 얼마나 꼼꼼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또 무기를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또 요청도 있었죠? 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과 환경단체는 토양 오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촉구했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지하에 분포된 지하수로 오염이 다시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정화 후 2년 이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성급하게 국립과학관을 짓다가 오염이 재발할 경우 신축 건물을 철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준공식까지 지하수 모니터링을 하고 완공 후 2년간 부지 내 4-5곳에 사후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며 접근성과 주차공간 문제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캠프롱 부지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정말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네요. 아이유 하이포가 노래했습니다. 봄, 사랑, 벚꽃 말고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본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걸